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늘 뜻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구대기 모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을 함께 읽었고요. 그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이제 세미나 모임 구성원들만 알 게 아니라 많은 섬돌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이제 3번으로 요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제가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섬돌 여러분들께도 이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이제 그런 방법들을 섬돌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그 성서 구절을 PPT에 안 넣었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성서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동 소유 생활에 관한 구절이 성서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서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여기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공존을 위한 탈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쓴 저자는 이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을 줄이고 지금 이미 충분히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보통 지금 어떻게 이제 지구의 위기를 이제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많은 이런 캠페인들이 있죠. 이 캠페인은 대부분 개인의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배출도 잘하고 친환경 마크를 꼭 확인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이메일 삭제하고 AI 덜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천들을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실천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저런 실천들을 하는 거에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 오래된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 이 이전에 저 플라스틱을 어쨌든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디선가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플라스틱에 의존해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많은 생산물들이 플라스틱 포장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생산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건데, 그 쓰레기를 버릴 때만 조금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으로 이 지구의 위기가 해결이 될까? 사실은 개인의 실천 이전에 이것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생산 과정에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쓰는 이 지금의 산업,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지금의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부분인 거죠. 플라스틱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하나하나 단계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채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것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요. 그리고 그 채굴 원료를 운송하고 다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생산된 것을 다시 유통하고 사용한 걸 다시 폐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폐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에너지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걸 주우러 가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과정을 들이게 하는 이 생산의 과정,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들을 조금 멈춰야 된다. 그리고 탈성장을 하자는 것은 성장을 그냥 아예 뭐 하지 말자, 예전 같은 이제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성장으로부터 탈할까, 조금 벗어나서 이미 많이 생산된 것들, 이미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좀 더 이미 생산된 것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미 생산된 것들을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공공재를 더 많이 만들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이 탈성장이 제안하는 중요한 이제 실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물질 생산과 에너지 처리량을 줄여서 지금의 생명 세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탈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도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이것이 탈성장의 방향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5가지의 단계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자는 건데요. 계획적 진부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 애플 제품이라든지 많은 이제 전자제품들 그리고 많은 상품들이 지금 이런 계획적 진부화를 의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을 쓰다가 망가지면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수리하는 대신 하나 사버려요. 예, 그래 수리를 하느니 하나 사는 게 실제로 훨씬 싸고 실제로 사면은 할부도 적용해주고 뭐 통신사에서 뭐 이것저것 뭐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수리를 하는 대신에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금만 사용하면은 금방 이제 낡게 되는 거. 우리가 뭐 싸게 사는 패스트 패션의 옷들, 뭐 스파오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서 파는 그런 옷들도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조금만 사용하면 수리를 할 수 없고 그냥 새로운 것을 사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금 이제 다 수리해서 쓰잖아요. 라디오 같은 거 옛날 라디오는 좀 망가지면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리를 하는데 드는 부품도 엄청 비싸게 팔고 아무나 수리를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체계화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쓰면은 이걸 진부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자꾸 새로운 걸 사게 만드는 것을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계획적 진부화를 못하게 만들고 좀 보증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 더 많이 요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고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막 다니다 보면은 너무 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 있고 이제는 SNS 보면은 막 계속 릴스 막 이런 거에 알고리즘으로 이제 막 뜨잖아요. 제가 오늘 아이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제 인스타그램에 또 아이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 영상들이 뜰 것 같아요. 너무 귀신같이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무서울 정도인데 그렇게 너무 많은 광고 속에서 끊임없이 또 소비를 하게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옷도 마찬가지고요. 5개 광고, 눈만 돌리면 있는 수많은 5개 광고들을 이제 줄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광고를 계속 봄으로써 저거를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을 또 두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언가 물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 내가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용하는 것,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드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도서관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끊임없이 사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제와 공유 플랫폼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사실은 예전에는 함께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플랫폼 자본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이윤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를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 활성화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자본이 생기면서 그 플랫폼 자본이 사람들이 어떤 집을 일부러라도 사서 에어비앤비에 내놔서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뭐 내가 기왕에 내가 사는 집을 누군가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방 한 칸 정도 내어주자 이런 취지일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집을 사들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스페인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 에어비앤비에 반대하는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어비앤비는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본화돼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들 더 많이 만들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식품 너무 많은 식품들이 폐기되고 있는데 그런 식품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유통기한도 많이 남았고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규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여기서 이제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를 예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잘 버리는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것, 불필요한 음식을 더 많이 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다섯 번째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 규모 자체를 줄이자라는 제안입니다. 소고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비건 실천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고기를 먹는 행위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기 위해 또 소가 먹어야 될 음식들을 만들기 위한 산림 파괴라든지 농지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한테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지역의 식량을 위해서 하고 있던 농산물 키우고 있던 농산물들을 싹 갈아엎고 이제 소가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중심으로 이제 다시 그 농작물을 다 바꾼다던가 식생 자체를 다 바꿔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원래의 방식대로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산업의 변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도 바꾸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소고기뿐만 아니라 군수, 항공, 일회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계를 설정해서 너무 많이 생산되지 않게 하자라는 것도 이 탈성장의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고민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줄이고 산업 규모를 줄이고 저런 이제 군수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화학 에너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대량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좀 정의로운 전환으로 바꿔가자라는 제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완전 고용을 같이 유지하는 것, 그리고 원래의 이제 계속해서 이전의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에서 일하던 일자리들을 이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재교육을 해서 다른 일자리에서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이제 그런 공공일자리의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필수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던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로컬 푸드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생태계 복원을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도 같이 전환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시간을 줄이면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행 많이 가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시도들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같이 돌본다던가 아니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대요. 생각해 보면은 쿠팡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쿠팡 새벽 노동 줄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쿠팡을 왜 자꾸 쓰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쿠팡 예전에는 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그걸 다시 다듬어서 냉장고에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주문해서 이미 다 다듬어진 것들을 문 앞으로 배송해주고 그거를 그냥 빨리 먹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시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식의 산업을 계속 더 활성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더 여유롭게 가지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빨리빨리 유통하게 만드는 것 대신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여가와 이제 놀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 이제 탈성장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평등을 줄이는 거겠죠. 불평등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더 선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만큼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람일수록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먹거리에 있어서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키워야 되는 것들보다 빨리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부채를 되게 많이 이제 부채에 의존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으로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공공복지 서비스도 대부분 다 부채 형태로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복지가 바뀌어 가고 있고, 청년들이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빨리 나오지 않을 때 또 그것도 대출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계속 돌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부채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다 부채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부채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근데 임금만으로는 살 수 없고 당장의 부채를 갚을 수 없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임시직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불평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것, 불평등을 줄이는 것도 탈성장에서 제안하는 이제 중요한 제안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적인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커먼즈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경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자. 그래서 뭐 보건, 교육, 인터넷, 에너지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아직 많은 것들이 민영화되지는 않은 상태죠. 근데 해외는 정말 훨씬 더 많은 기본적인 공공 자원들이 또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급진적 풍요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급진적 풍요 이론은 우리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고 끊임없이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것들이 막 넘쳐나야만 풍요로운 사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 부족하다고 만드는 것, 내가 무언가 계속 결핍돼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풍요롭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풍요로울 정도로 생산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희소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눔을 통해서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탈성장이 원하는 급진적인 풍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의 압력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물건도 덜 만들고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불평등을 덜 느끼고 나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서로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채들을 탕감할 수 있는 것, 그런 화폐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주빌리 법칙 같은 것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자. 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공적인 화폐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든가 일자리 보장이라든가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 같은 거에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편적 의료 보장 같은 것들도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뭐 보편적 의료 보장은 근데 돈을 많이 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의료를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도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임신 중지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이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연계해주고 그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병원이 동네에 넘쳐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서울 외의 지역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굉장히 적고요. 서울 안에서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이 무조건 부모의 동의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데, 이미 이 자기 상태에서 병원에 가고자 하는 이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대 때문에 집에서 나온 청소년들, 그래서 부모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신분조차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병원은 돈을 벌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보험 시스템도 부모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주민, 난민 다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은 장애인 치료 병원을 장애인 치료 친화병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정부가 되게 자랑을 하지만 장애인 친화병원은 다 3차 의료기관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아프다고 다 3차 의료기관부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말 모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공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3차 의료기관에 가야만 그나마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불평등한 조건들을 공적으로 여기에 비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접근성을 계속 제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장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좀 더 공적인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자본주의 이후에 이제 사회를 좀 더 상상해 보자. 그래서 앞에서도 많이 다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보상받는 경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들 사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민주주의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이제 이 5장의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 책은 되게 생산과 그다음에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짧게 지나간 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만든다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리적인 생산과 유통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장애인이나 이주민, 난민, 청소년들이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뭐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사회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자원으로서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섬돌도 지금 이제 섬돌의 약속문 같은 것들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섬돌의 약속에는 섬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원칙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원칙들이 그냥 사소하게 저 사람도 존중해 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섬돌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처럼 계단 대신에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좀 더 다른 먹거리를 다양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식사를 할 때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속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탈성장애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섬돌에서는 뭐 아나바다도 해보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나누는 것이라던가 이미 많이 실천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제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제한이 된 것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섬돌 구성원들이 어떻게 좀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나바다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싼 값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또 쉽게 사용하다가 폐기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내가 폐기할 거를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폐기하는 그 정도의 단계 말고 이미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용이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음 적을수록 풍요롭다 하늘 뜻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곧 버릴 거 말고 내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 당장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좀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요거트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맨날 쓰지 않잖아요. 뭐 아니면 지금 안 읽는 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 집에 남아도는 뭐 책꽂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텔방에 같이 공유를 하고 필요한 사람은 같이 가져가서 쓰다가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실천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하늘 뜻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발이 2번 올릴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